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교육성과센터 김일환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맞춤 설정과 프롬프트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프롬프트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원하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건데요. 지식적인 면에서는 챗GPT,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는 나에게 맞게 챗GPT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법을 알아보겠고요. 그 실제를 보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먼저 퀴즈를 머릿속에 담고 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내용이 집중해서 듣게 되고 또 그만큼 이해가 잘 되겠죠. 자, 문제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챗 GPT는 어떤 방식으로 입력된 지시문, 즉 프롬프트를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처리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약간 좀 어려울까요? 네, 설명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 이 시간이 거의 끝날 때 다시 한번 이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은 입력된 지시문을,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단어 하나씩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는 한 번에 통째로 처리한다. 세 번째는 지시문 읽지 않고 이미 사전에 저장된 정보에서 검색해서 답변한다. 네 번째는 입력된 지시문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답변한다. 그다음에 문제 2번은요. 챗 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맞춤 설정 오늘 배울 건데요. 그 포함될 정보 중에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할까요? 또 어떤 정보들은 포함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취미, 관심사, 이름, 나이, 학업, 직업 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있네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맞춰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주제, 챗 GPT란 무엇인가 인데요. 첫 번째,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챗 GPT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배웠다, 모방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인데요. 여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거예요. 사고력을, 생각하는 능력을, 인지적인 측면을. 네. 그거를 학습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입력값을 넣으면 프롬프트로 입력값을 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인공지능 중에서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챗 GPT는 모든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챗 GPT랑 같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청소기, 인공지능을 달고 있는 청소기랑 우리 챗GPT가 같은 거냐? 그렇지는 않죠. 언어를 생성하는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챗GPT는 청소기와 달리 이렇게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도 있는데 여기 large라고 거대한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사전 학습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언어 데이터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인간이 매일 24시간 동안 읽었을 때 5,000년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양 정도를 학습했습니다. 물론 그 모델에 따라서 학습의 양은 다릅니다만 보통은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그리고 언어 데이터에서 패턴과 관계를, 단어 사이의 관계, 패턴을 학습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학습을 기반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예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나머지 와야 할 단어 중 확률을 가지고 해요.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입력 값들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한다는 말은 컴퓨터는 0과 1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0과 1로 전부 다 이제 바꿔가지고 처리하는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챗GPT는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 거의 1, 2초 안에 답변이 와요. 그러면 그렇게 동시에 문장을 전체를 보고 컴퓨팅을 한다는 얘기죠. 자, 초거대 AI입니다. 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물론 떨어지지만 인간보다는 떨어지지만 언어, 이미지, 영상 등을 추론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수가 초거대라 그러는데요. 여기 파라미터는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 변수라고도 번역이 되고 매개 변수라고도 번역이 되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언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전산 언어는 0과 1이니까 그거로 다 바꾼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파라미터 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가 얼마인지 우리가 보통 일자방정식 파라미터 수는 두 개예요. y는 ax 플러스 b면 거기서 x는 우리가 입력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a하고 b라는 값이 우리가 입력하는 값을 통해서 얘가 예측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파라미터예요. 여러분 일자방정식 파라미터 두 개고 이자방정식은 파라미터가 세 개예요. 그런데 생성형 AI 챗GPT의 GPT-3 버전인 경우 이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 지금 GPT-4인 경우 100조 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계산을 하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 대학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연구소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1조가 뭐 우스울 정도로 100조까지 나온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면서 서머리제이션 하죠. 요약하죠. 기본적으로 질문에 답변하고 산수 계산하고 뭐 이러지만 파라미터 수가 증가할수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챗 GPT라는 건 뭐냐면 챗 generative에서 G, pre-trained에서 P, transformer에서 T에서 챗 GPT인데요. 대화죠. 챗 generative는 뭘 만들어낸다, 생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generative. 그 다음에 pre-trained는 사전학습이라는 뜻이고 transformer는 변환기라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 변환기지만 이 transformer는 이제 이 인공지능의 특별한 어떤 모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하면서 뭔가를 생성하는데 그 생성한 거는 얘가 이미 사전학습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랑 이렇게 인간이 자연어로 대답하고 뭐 질문하고 대답한다는 거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변환기 우리의 말을 뭔가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막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말해줄 때 다시 말로 바꿔주는 이 변환기가 있다라는 뜻이죠. 채팅, 대화, AI가 사람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생성,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내는 능력이고요. 사전학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의 데이터로 이미 학습된 상태여서 패턴 인식이나 분류나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변환기는 입력 지시문, 데이터의 모든 단어를 동시에 처리해서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거 병렬 처리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순차 처리가 있고 병렬 처리가 있는데 이 병렬 처리는 우리가 입력한 거를 동시에 얘가 처리해요. 그만큼 컴퓨팅이 많이 돼야 되겠죠. 컴퓨터가 막 바삐 돌아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순식간에. 그래서 지시문의 맥락을 파악 가능하고 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네,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챗GPT의 맞춤 설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챗GPT는 바로 그냥 검색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챗GPT는 그거랑 다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상의 문제 해결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들을 챗GPT를 좀 보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챗 GPT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버전마다 약간 위치가 바뀌는데요. 지금 챗 GPT-4 옴니 버전은 오른쪽 어깨 위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면 여러분들의 얼굴 표시 또는 여러분들의 로그인 표시, 캐릭터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게 누르시면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3.5 버전에서는 오른쪽 위보다는 아래쪽, 왼쪽 아래에 그 로그인 그림 이미지가 나와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로그인 따라가시면 있는 도구예요.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나의 캐릭터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SNS에서 우리가 하는 캐릭터랑은 약간 다르게 나에 대해서 얘한테 정보를 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나에 맞춰서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나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포함해야 할 정보가 있고 포함하지 않아야 할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본 정보지만 신용카드 정보라던가 또 주민번호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겠죠. 나에 대한 정보 중에 가장 유용한 정보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업무는 무엇이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정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챗 GPT가 나에게 주는 답변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새 채팅창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마다 다 이 기본적인 값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채팅을 할 때마다 여기 맞춤 설정에 가서 그 생성하고자 하는 작업하고자 하는 그 캐릭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버튼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 채팅창의 사용에다가 버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옮겨가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챗 GPT 응답 형식을 제한할 수 있어요. 길게 해줘라, 짧게 해줘라, 500 토큰으로만 해라. 여러 가지 응답 형식 제한할 수 있고 외부 사이트로 공유되지 않게도 할 수 있고 공유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외부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챗GPT 바깥의 사이트입니다. 이거로는 공유되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하면 이 챗GPT가 새롭게 계속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새로운 학습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맞춤 설정에 가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면은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서서 꺼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지침에는 나는 누구? 그래서 나는 어떤 전공하고 있고 어떤 대학교 어떤 학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전공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는 챗GPT가 여러분과 관련된 전공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일반인이 얘기한 것보다는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어떤 대학교 어떤 학년이다 어떤 대학교 정도는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 혹시 지역 이름이 들어가면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조금 더 좋습니다. 학년은 여러분의 수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1학년인데 아주 어려운 개념으로 생성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선택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분야 1 직업 프로젝트 창업 준비 등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창업을 준비한다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목표는 뭐다 연 매출 몇이다 그러면 요거에 가능한 맞춤 답변이 생성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맞춤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챗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예요. 그래서 어떤 격식으로 대답했으면 좋겠냐 얼마나 길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100 토큰이면 한 3주 정도 500 토큰이면 한 문단 정도 요거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 설정하지 않으면 챗GPT의 보통은 맨 위에는 내가 프롬프트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약으로 답변해주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요약으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전개하고 이런 순서로 가요 보통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친절하게 하라고 여기 해놓으면 앞에 뭐 여러 가지 좀
인사말, 우리 보통 하는 인사말 같은 것도 앞에 있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싫고 나는 그냥 딱 핵심적인 내용만 해라. 그럼 여기다가 핵심적인 내용 500 토큰 이내로 전문적으로 전문성 있게 기술에 이렇게 답변 여기다가 그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토픽의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할지 아니면 챗GPT가 자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할지 이런 부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예시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 부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이 여기 빈칸이 있는데요. 지금 1500자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500자 안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는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좀 답변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공부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는 어떠고 네, 그런 정보 여기다 쭉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챗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인데요. 자,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의 관점에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응답해줘. 가끔씩 유머있는 말을 제시해주기 바래. 이렇게 이제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궁금해 설명해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지금 한 100 토큰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부터 해줘. 그리고 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자세하고 폭넓게 말해줘. 이렇게 응답했으면 하는 형식을 썼습니다. 여기 위에는 똑같은 게 했어요. 나는 제가 아마 위에 물리학 전공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아까 프롬프트 똑같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죠.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화살표 밑으로 내용이 더 길어져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자세하고 폭넓게 말해줘 그랬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길게 아까랑 완전 다른 내용이 생성이 되죠. 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퀴즈는요. 문제 1번 챗GPT는 어떤 방식으로 입력된 지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처리할까요?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입력된 지시문을 한 번에 모두 처리하면서 문맥을 동시에 파악한다. 그렇죠. 3번은 지시문 읽지 않고 아니죠. 아까 지시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 보셨을 거고요. 4번 입력된 지시문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랜덤하면 답변한다. 네, 물론 아니죠. 문제 2번 보시면은요. 그 맞춤 설정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 그리고 포함할 필요가 없는 정보. 자, 사용자의 취미와 관심사. 이거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이라던가 뭐 식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일상적인 관심. 그러면 이런 정보를 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필요가 없냐? 또 그거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학업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두 번째, 사용자의 이름과 나이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네. 필요 없는 정보도 아닐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 달라요. 우리 챗 GPT는 늘 맥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70년대에 내가 어떤 유행했던 노래 같은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그럴 때는 좀 나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필요가 특별히 없는 그런 정보고요. 중요한 건 학업 또는 직업 정보입니다. 우선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의 업무 효율화라던가 아니면 공부에 좀 도움이 되고자 많이들 사용하죠. 이 정보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전공하고 있고 뭐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는 좀 꼭 필요한 정보로 써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 이런 개인정보는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챗GPT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맞춤 설정이 중요한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AI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챗GPT를 더욱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챗GPT와 함께 하는 여정이 더욱 즐겁고 유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